근데 사실 좀 웃기죠. 이거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톡스는요, 하나하나를 제대로 좀 알고 맞아야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딱 3군데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진 이렇게 딱 찍고 이거 나야? 이러면서 놀란 적이 있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사진 속에 내 얼굴 딱 보고 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싶었던 순간, 그게 바로 노화가 슬슬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탄력은 떨어지고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얼굴 라인은 또 무너지게 돼요. 그럼 이대로 노화에 굴복할 거냐고요? 아니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것도 노화에 맞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노화는 뭐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냐?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시술이 뭐냐?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표정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해줘요.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보톡스를 아무데나 막 맞으면 동안은커녕 인상이 더 어색해 보이고 성형 괴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딱 3군데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많이도 필요 없고 과하게 맞을 필요도 없어요. 티 안 나게 어려지는 보톡스 포인트 3군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보톡스 첫 번째 부위는요, 바로 이마. 이 이마주름 하나로 5살 혹은 10살까지도 나이가 들어 보여요.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는 만큼 이마주름은 동안이랑 노안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저희 병원에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근데 본인은 아직 젊고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이를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은 흠칫흠칫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가 문제지? 그래서 봤는데 딱 이마에 이만한 주름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마 근육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굳는 거죠. 야, 나 믿고 한번 보톡스 한 번만 해봐라, 공짜로 해줄게, 이러면서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딱 2주 정도 뒤에 다시 왔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주름도 쫙 펴지고 은은하게 이마에 이 광채도 도는 거예요. 표정은 전혀 어색하지는 않은데 인상이 훨씬 유해지고 부드럽고 약간 편안해지는 거죠. 친구가 딱 보톡스 맞고 가더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 했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너무 뿌듯했죠. 다음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꼭 챙겨야 되는 부위 두 번째, 바로 미간입니다. 여기에 세로로 쫙 잡히는 이 주름, 이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면 미간은 얼굴 중앙, 사람이 아이 컨택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위가 여기죠. 저 사람 인상 너무 더러워 보이는데?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운전하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인상 팍 쓰게 되죠. 그때 찡그린 이 미간 근육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움직이면서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탄력 있으니까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얼굴에 노화의 흔적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간 보톡스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세로주름만 없어도 인상이 훨씬 편해지고 얼굴 분위기가 확 살아요. 요즘 어려졌네, 얼굴 많이 폈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미간 보톡스에는 동안이 되는 효과, 인상이 좀 편해지는 효과, 이거 말고도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어요. 바로 두통이 좋아집니다. 미간 근육이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긴장성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보톡스로 살짝 근육을 풀어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도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간 보톡스 한 번 맞아서 인상도 좋아지고 두통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바로 턱입니다. 여기 얼굴형을 결정짓는 정말 핵심적인 부위예요. 근데 이 턱 근육 생각보다 정말 열일 중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평소에 이를 꽉 무는 습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갈이, 껌 씹는 버릇,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생기는 것처럼 여기가 단단한 사각턱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만 커지면 다행이지 턱선이 점점 각지고 넓어지면서 얼굴 자체가 더 커지게 돼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이렇게 각지면은 인상이 세 보이고 남성성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 말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턱 근육까지 커지면 얼굴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퍼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턱보톡스입니다.
약간 과하다 싶은 사각턱은 살짝 쉬게 해주면서 무너졌던 얼굴 라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턱선 하나만 딱 또렷해져도 사람 인상이 완전 달라 보여요. 딱 10년 전에 그 갸름하고 샤프했던 얼굴 생각보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는 분들도 있어요. 턱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하나가 없다. 턱보톡스는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거지 뼈 자체가 발달한 사람 아니면은 지방 자체가 많이 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어떤 케이스지? 헷갈리시죠? 그냥 간단하게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턱을 꽉 깨물어 보세요. 근육이 딱딱하게 잡히고 볼록하게 튀어나오시면 이런 분들이 턱보톡스 딱 맞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만졌을 때 근육이 불룩불룩하지 않고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있다. 이거는 지방이거나 아니면 침샘이 커진 경우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를 맞거나 아니면 지방을 빼주는 인모드나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걸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 맞은 지 이틀 돼가지고 병원 다시 와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 환불해달라. 보톡스는요, 시술하고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에서 4일 정도 뒤, 길게는 일주일 정도 뒤부터 효과가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내심을 갖고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시고 그때도 효과가 없으면 뭔가 보톡스 양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뼈가 컸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는 동안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위들 알려드렸는데 혹시 지금 당장 맞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안 돼요. 잠깐만요. 세상 일에는 늘 반전이 있어요. 무조건 좋다고 아무데나 막 맞는 거 너무 위험해요. 절대 안 됩니다. 효과는커녕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필요한 부위만 알맞게 맞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이 동안은커녕 오히려 노안이 될 수 있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보톡스 부위들, 첫 번째, 이 입 주변 주름이에요. 여기 고민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여기가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할머니 주름이라고 하죠. 이 부위 보톡스로 쫙 피면은 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양을 조금 많이 맞으면은 밥을 먹다가 국이 줄줄 흘리고 말할 때도 발음이 어눌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이 입 주변에는 입 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입을 열고 닫고 오므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가 마비되면 입이 제대로 안 오므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웃는 표정도 어색해집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 주변이 약간 로봇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만큼은 보톡스보다는 요즘에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레디어스 아니면은 스킨 부스터 이런 게 훨씬 낫습니다. 살짝의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것만 채워줘도 주름이 팽팽하게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위, 두피입니다. 두피.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근육에 신호를 전달을 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막아서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죠. 차라리 그냥 리프팅을 하실 거면 두피에 보톡스를 맞을 게 아니라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 에너지 디바이스들을 받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탄력을 쫙 올려주고 처진 라인을 딱 달라붙게 해서 얼굴이 당겨지는 게 바로 보여요. 괜히 효과 보겠다고 두피에 보톡스 맞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위, 승모근. 요즘에 직각 어깨 만든다고 결혼식 전에 승모근 보톡스 많이들 맞으시잖아요. 어깨 라인을 좀 살리고 옷핏을 살리는데 또 목도 길어 보이고 확실히 느낌이 다르니까 많이들 찾는데요. 근데 승모근 보톡스를 딱 맞았는데 오히려 두통이 너무 심해지고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이럴까요? 대부분 거북목이 원인이에요. 거북목은 이미 기둥이 이렇게 약해진 집인데 거기서 벽까지 허물어 버린 경우에요. 어떻게 될까요? 집이 더 휘청거리겠죠. 우리 목도 똑같습니다. 지탱할 힘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나마 그 승모근으로 지탱을 하고 있던 근육이 일을 못하게 하면은 목이 훨씬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승모근 보톡스 하실 때 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승모가 좀 많이 올라왔더라도 승모근 보톡스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어깨 라인이 고민이라면 일단은 자세 교정이나 근육 강화 운동을 먼저 하세요. 처음부터 승모근 보톡스로 이렇게 치트키 쓰려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느 시술이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추천드린 이마나 미간, 턱 또 너무 과하게 맞거나 너무 주기를 짧게 맞거나 하면은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요. 이마는 용량이 많아지면 눈이 무겁거나 아니면 턱 보톡스도 너무 많이 맞으면 볼이 패인다거나.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권장 간격, 권장량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주름은 좀 줄이면서 표정은 살린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어디에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는 좀 피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희 환자분들도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날 잡아서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신경 쓰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만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톡스 국산이랑 수입산 뭐가 더 좋냐? 보톡스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국산 제품이랑 수입산이 있죠. 뭐 다 상술 아니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저렴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아무거나 맞았다가는 효과 하나도 없이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보톡스는 단순하게 맞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덜 생기는 보톡스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보톡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성 없는 보톡스로 유명한 보톡스가 독일에서 만든 수입산 보톡스 제오민이에요. 이 제품은 불필요한 좀 복합 단백질은 싹 빼서 순수 톡신만 만들어서 내성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국산 보톡스도 품질이 좋고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이 돼서 내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입산 이 제오민에 비해서는 단백질 불순물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이거 뭐야? 낯선 반응인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외부 침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이 항체가 나중에 보톡스 자체에도 반응을 하면서 그때는 국산이 됐건 수입이 됐건 어떤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고 끝이 아니라 몇 번 더 보톡스를 하실 계획이면은 내성 위험이 낮은 제오민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톡스 맞으면 얼마나 가냐? 이 질문은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얼마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부위마다 그리고 쓰이는 제품마다 유지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보톡스가 한 번 맞으면 한 4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사각턱처럼 근육이 좀 크고 자주 쓰이는 부위는 길게는 한 8개월까지도 유지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우리가 근육을 좀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크기 자체가 점점 줄어요. 근손실 오듯이. 그래서 보톡스를 좀 꾸준히 맞으신 분들은 시술 간격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맞다가 나중에는 8개월, 1년 이렇게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덜 자주 맞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보톡스를 맞는데 바디 보톡스를 맞으면서 얼굴 보톡스를 동시에 해도 될까요? 이 질문. 근데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승모근이나 종아리 같은 바디 보톡스, 대용량 보톡스거든요. 보톡스는 바디에 맞건 얼굴에 맞건 하루에 맞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보톡스를 잔뜩 맞는 날에 얼굴 보톡스까지 한다. 이거는 내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바디 보톡스를 하고 얼굴 보톡스도 하고 싶다 하면은 시술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아예 보톡스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바디 보톡스를 또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은 얼굴도 그날 같이 시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바디 보톡스랑 얼굴 보톡스를 맞으실 분이면은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병원마다 보톡스를 만드는 희석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잘 놓는 곳이 대체 어디냐? 그냥 유명한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유명한 곳 가면은 기본은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술자의 디자인 능력. 응? 갑자기 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얼굴 형태나 근육의 모양, 그다음에는 평상시 표정 습관 이런 거 다 다르죠. 근데 그냥 획일화된 방식으로 다 똑같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처음 병원에 가는 입장에서는 보톡스를 맞으려는 내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원장님이 오셔도 제대로 시술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턱 보톡스를 맞고 싶다 그러면은 턱 근육 크기를 거울을 보고 한번 보세요. 근데 비대칭이 있어. 아니면은 내가 턱 보톡스를 맞는 이유가 사각턱을 교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를 앙 다무는 습관 때문에 받는 거다. 이런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으시고 일단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받는 분한테 한번 쫙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웃기죠. 이거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다 하면은 그냥 저한테 오세요.
아무튼 이 보톡스는요, 종류 선택부터 뭐 유지 기간, 그다음 부작용 관리, 그다음에 의료진 상담까지 요 하나하나를 제대로 좀 알고 맞아야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보톡스를 A부터 Z까지 쫙 정리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감이 좀 잡히세요? 노화는 이 사실 멈추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이 노화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술 중에 거의 가성비 최고라고 하죠. 보톡스. 이거는 좀 꾸준하게 내 얼굴에 맞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세 부위, 이마, 미간, 턱, 요 세 부위만 딱 잘 챙겨도요,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얼굴 라인도 확 살아나요. 그리고 동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셨죠? 내성이나 뭐 부작용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맞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내 얼굴에 딱 맞는 디자인을 좀 해주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나 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유익한 피부 정보로 찾아뵐게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예뻐집시다. 안녕.